2021 유권자의 선택 4.7 재보궐선거 특집 생방송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선거 특집 방송 자 3부 시작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오늘 밤 늦게 아마 10시, 11시 자정 이때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여야 예상 막판까지 서로 다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바닥 민심이 좀 바뀌면서 이제 전환돼서 되돌아와서 뒤집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결집됐다, 그래서 판세 이미 굳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서울 지역 판세 여야 초선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에 허은하 국민의힘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 선거 이제 LH 그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선거라고 하시는 과언이 아니죠. 자, 부동산 이슈가 정말 선거 전체를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LH 사태가 투표 민심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자,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가 저희 출발새 아침과 인터뷰하면서 직접 했던 발언들 들어보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분 안에 모든 나의 삶이 해결되는 그러한 다핵 도시로 해서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SH공사가 시작을 하고요. 물재생센터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청년 출발 자산 5천만 원을 19세부터 29세까지 20대 청년들에게 이것을 지원을 해서 서울시청 또 SH 서울주택공사 조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선거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4월 8일 아침부터 바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하는데 가장 신속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리를 걸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소남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서울시를 먹여 살리던 곳인데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등포역에서부터 금천구청역까지 지화하고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면 비즈니스 타운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인터뷰 들어봤는데, 자, LH 사태가 3월 초에 터지기 전과 후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민심, 서울 지역 판세 특히 많이 흔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먼저 여당 장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이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소위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부동산 감독원 등의 개혁 과제를 좀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앞으로 더 개혁적이고 또 더 민생에 힘써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어찌되었건 저희도 더 보완하고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민심이라는 게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아실 겁니다. 민생에 정말 더 신경 쓰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거는 국민의 분노가 사실 단순한 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그 땅을 살 수 있다, 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땅은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교훈 같은 걸 준 것 같다. 그냥 친문들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특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민심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그런 흥부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놀부였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 위선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고 집권 여당이 이 부동산 민심만 갖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현 상황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권의 말로가 좀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세 현장에서 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치러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 이 820억 나라 발전, 우리 시 발전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말씀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민심이 어떤 향배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이 LH 사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전에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민심이 많이 좀 야당으로 많이 갔다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단일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일단 허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는데 그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또 영향을 줬을까요? LH 파장 같은 게? LH 파장이 영향을 줬겠지만 그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제 실세들의 위선 때문에 저희 그 제1야당과 모든 야당들이 좀 함께 결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양희원 의원, 김상조, 박주민 이런 분들의 그 말씀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영화도 있었지만 나쁜 놈보다 그 더 나쁜 놈이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는데 왜 저럴까? 그 청년들이 현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단일화라는 게 그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싸웠잖아요. 단일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오픈마인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연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철수, 나경원 그 대표에 대한 연호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식이나 위선도 없이 약속한 그대로 지켜나갔던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 좀 박수 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단일화하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어제 오세훈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국민의 힘과 또 야당을 좋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 정권에 화가 났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하는 것을 늘 가슴에 안고 있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4월 8일부터 안철수 대표와 함께 서울시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겠다 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위원장, 여당에서는 김태년 대표까지 여당 투톱이 이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자, 참 절박한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저희가 어찌되었건 많은 개혁과 민생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 부동산 개혁, 또 이번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보다 넓게 또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개혁이 부족했다면 개혁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고 또 민생이 부족했다면 민생의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주시는 회초리가 상대에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 또 버팀목 자금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청년 노동자까지 많은 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이 어떤 노력했는지는 국민과 시민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 보고요. 저희는 손실보상제나 이익공유제 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지금 당대표 대행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지층에게 많은 호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시민과 국민께 설명을 드렸던 정당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부동산 민심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해서 두 후보 간의 도덕성 검증 선거 내내 이제 공방전으로 이어졌는데 자, 바로 내곡동 땅 그리고 도쿄 아파트죠. 오세영, 박영선 후보가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했던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캠프는 지금 괴벨스 집단화돼 간다. 내곡동 땅 지정 과정에서 무슨 불안한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저쪽에서 해대니까요.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세훈이 이거 관여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곡동 땅 사건의 본질은 그 2006년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 문제의 땅이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예정돼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소가가 이남 이녀인데 큰 처남이 그 현장에 갔었다 그래요.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거거든요. 경험이 있다는 분이 서울시장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그 이명박 시즌2 EBK의 거짓말. 내곡동 문제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 몰랐다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를 몰랐다, 또 국장 전결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것이다. 이거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네, 자 여당은 이제 선거 운동 내내 오세훈 후보 그 내곡동 땅 의혹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자 명확한 결론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장현님? 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어찌되었건 이번 선거 국면은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리한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어찌되었건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를 공천하면서 좀 어렵게 끌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 또한 뭐 물론 다른 후보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후보들,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본인이 처음부터 좀 다소 장인의 혹은 일가의 재산이 좀 증가한 측면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있었으니 뭐 사회 환원하겠다 이 정도 인정하시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몰랐다고 하시니까 땅 자체를 몰랐다고 하시니까 측량 제보가 쏟아지는 거고요. 주택국장 전결이었다고 하니까 또 시의회 속기록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 그린벨트 해제나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공문서를 찾아보니 또 오세훈 시장 신청에 이명박 정부 확정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뭐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인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사안인데 좀 끌고 온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스스로 당 힘을 빼셨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그 오세훈 후보는 의혹이 없고 또 민주당은 의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하고 생태탕 없었으면 이번에 선거 어떻게 치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집권 여당의 현실이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청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태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장경태 의원님이나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구두 어떤 거 신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실 10년 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찢어진 구두랑 얼마 전에 박 후보 그 뜯어진 운동화 지속적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 민주당은 신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라면 민생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중대 결심 이건 뭐 혹시 무슨 내용인지 좀 가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아마 국정조사도 검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 측이요 아파트 도쿄 아파트 BBK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이 일본 도쿄집을 산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거짓말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게 허은하 의원님? 이 부분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주사기 수출할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그 국민이 궁금해하는 도쿄 아파트부터 얘기해 달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에서 지면 진 것 때문에 우실 테니까
그 도쿄 아파트 판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아파트라도 그냥 남겨두시라고 제가 좀 그럼 덜 억울하실 것 같다고 조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고 때문인지 팔아도 판 것이 아닌 상태로 그 아파트를 남겨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역시 부동산 투기 정당의 후보님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BBK 핍박 때문에 남편이 일본으로 쫓겨갔다는 그 심파극. 그걸 믿는 국민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럼 그 BBK 핍박 때문에 아드님이 외국인 학교 가셨고 해외 유학 가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정치적 혐오가 일어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예, 품격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도쿄 아파트 거는 이건 뭐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도 관련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장 이 부동산 투기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혹은 주택을 독점함으로써 또 개발 이익과 뭐 어떤 이익들을 누리면서 또 실거주 목적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일본의 시민까지 걱정하시는구나. 또 일본의 집값까지 걱정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그리고 집값은 이 버블 경제 폭락 이후에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국면이긴 하지만 저는 일본의 시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 거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동산 투기의 이 본질은 이 실거주 목적의 시민들께서 다주택자들이 높은 이율과 어떤 높은 세를 받으면서 실거주 목적의 이 소위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본의 집을 소유하는 아니었고요. 것으로서 일본의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도쿄 집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친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일본 맥주도 못 마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관련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니클로도 뭐 문을 닫았고 여러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이 아파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 도쿄에 아파트까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가 소부장에 대해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뭐 대기업 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 경제적 조치 또 경제 조치도 고려하면서 또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본의 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 이 소위 불매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한테 또 이제 오늘 뭐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오늘 뭐 최종 투표율도 그렇고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장 의원님. 일단 많은 분들께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몇 %는 나와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 55% 정도 예상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허 의원님께서 네, 저희도 55%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투표는 하셔야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제 박영선 후보 선대위 에서 사전 투표 이겼다라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거요? 예, 아마 이제 장경태 의원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투표를 정치에 이용하는 구태 정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어제 보도도 됐지만 제가 선관위에 확인을 바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전투표는 선거일 8시 이후에 개표되고 현 시점에서 결과는 집계될 수 없고 따라서 개표 결과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거의 연금술사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거 끝나고 보니까 공수처장께서 어떤 분에게 관용차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관용차 탈 사람이 또 한 번 생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 갖고는 그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한 자릿수로 좁혔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김종인 대표가 2자릿수 이상으로 이길 거라고 하는 거나 모두가 전망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선거 과정에서는 각 당, 각 진영에서 이 결집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야지 각각의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승리를 또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이 메시지가 아니라 과거형이었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과 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망치는 누구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두 분 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뭐 두 분 다 잠 못 이루는 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표하십시오. 투표. 감사합니다. 투표하세요. 네.